우리가 덤777은 우리가 2006년 엘빈 토플러가 지금은 타계하셨지만 미래학자 그러면 자크 아달리 그리고 그 엘빈 토플러. 근데 엘빈 토플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할 거예요. 이분이 쓴 2006년 작품에 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프로슈머라는 단어와 무형성으로 두 단어로 요약이 돼요. 이 무형성은 그 이전에 1991년 더 서드 웨이브 제3의 물결에서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들고 나와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체다 해가지고 그 프로슈머가 나와요. 전 세계에 반응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주수도 씨. 모든 사람이 네트워크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을 때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고 돈을 버는 방식을 제시해 버렸어요. 결국 그것이 마지막은 폰지 사기로 끝났지만 100만 원 주면 200만 원 줄게. 이것을 그 2호선 라인에 네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프로슈머. 이게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말했던 이 단어가 30년 전에 말했던 단어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20년의 아픔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2006년에 엘빈 토플러는 다시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들고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반 이상을 할애합니다. 근데 그때 91년에 프로슈머는 프로듀서 앤 컨슈머, 생산자와 소비자의 결합체다. 근데 2006년에 프로슈머는 명쾌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페셔널 컨슈머, 전문가적 소비자, 똑똑한 소비자. 정작 2006년부터 벌써 12년이 흘렀는데 그러면 프로슈머를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정작 똑똑해졌는가? 전문가적으로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슈머라는 단어는 펀드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지금 코인으로 50%가 흘러가서 코인 시장이 5조, 네트 시장이 5조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트에 하나 동그라미를 치다가 동그라미를 치지 않고 가는 하나의 영역을 제시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하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학문적인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말이 많죠. 200%가 유사수신이고 펀드냐 불법이냐. 200%가 불법이 아니에요. 200%의 시간적 실현성이 있냐 없냐가 불법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 교수님 제가 돈을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200% 드릴게요. 근데 200% 드리는 것을 10년 만에 200%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은 이자를 별로 안 주는 거예요. 이자를 별로 안 주는 거다고. 한 달에 1%가 안 되기 때문에. 복복리로 따지면 0.8%, 0.7% 시장 이자보다 좀 더 주는 것이고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년 만에 2배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자를 많이 주고 있는 거 이자가 없는 거예요. 이자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명시한 주수도의 이론에 100만 원 주면 200만 원 줄게. 200이래. 근데 그것을 복제한 모든 시스템은 200일보다 당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200일간 주니까 여기는 180일, 여기는 150일, 심지어는 티켓 나이프라는 4년 전 회사는 100일 만에 200% 줄게. 4천억 있다고 해서 한 방에. 목포에 사는 모 회장이 지금 12년형 받고 지금 아름답게 그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12년간 대학을 다녀야 돼요, 거기에. 밥도 공짜로 주니까 거기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서. 근데 중요한 건
200%가 불법이 아니라 200%의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시간이에요. 우리가 삶에 아까 영과 후진, 웅덩이를 채운 연후에 물은 흘러간다. 이 이야기에 아까 순서를 이야기했죠. 순서. 먼저에는 그 단순한 순서만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도입된다. 근데 모든 경제에서 민시경제학은 가격에 대한 함수를 이야기하고 거시경제학은 이자율에 대한 함수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대전제에 따라야 돼요. 시간에. 내가 만들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그 말에 돈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심혈을 기울여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10년을 팔아도 20년을 팔아도 못 팔아.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다. 근데 실제로는 못 팔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의 비용은 늘어가죠. 왜? 보관 비용이 드니까. 이걸 창고에다 넣어놨으니까 창고를 세를 내야 되니까 창고 세가 늘어갈 것이고, 창고를 내가 못 지키고 직원을 썼으면 직원 월급이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근데 20년이 되어보면 이것이 기계가 안에가 마모되어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20년 이내에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이것의 가격은 실제로는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만든 가격은 점점 실제로는 올라가는 거야. 그러나 기업가는 이걸 반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망해. 100명 중에 99명이. 아까 이야기한 그 정읍에 있는 배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나머지 거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크라우딩 펀딩, 먼저 선구매 팔아놓고 만드는 이런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끼워 팔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프로슈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슈머는 똑똑한 소비자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네트하고 실제로는 이것이 반해요. 네트는 여러분들이 멍청해지기를 원해요. 왜? 모든 것을 회사 중심으로 다 만들어 놓고 돈 넣어놓고 내가 기다리는 거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006년에 부의 미래에는 또 하나의 단어를 들고 나와. 이것이 역작이에요. 이것이 무형성이라는 무형성. 보이는 물건보다 서비스와 핸드폰에 PC가 장착되면 이 모든 것을 삼킬 것이라는 이 예고를 해요. 2006년에. 이건 2년 뒤에 스마트폰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 2008년 이전에는 스마트폰, 다시 말해서 핸드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 말이에요. PC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PC와 핸드폰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핸드폰 안으로 PC가 들어와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면서 전 세계가 10년을 뒤집는 과정에 2008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는 거죠.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이 부도가 나버려요. 그 세계 최고의 나라가 서프라임 모기지, 저신용 주택 담보 대출로 인하여 금융사가 다 부도 나버려요. 그러면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이것을 우리는 못 따라가겠다 해서 코인이 탄생한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탄생은 실제로는 비트코인의 탄생에는 뭐가 수반되냐? 핸드폰하고 PC가 결혼하면서 전자지갑이나 모든 결제 수단을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 핸드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음성 통화는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사람들이 부자고, 그래서 우리가 통신사에서도 음성 모함국 55,000원이면 음성은 네가 몇 시간 해도 관계없다. 상대적으로 정액제를 사용하면서 음성 통화는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진짜 돈이 시대로. 그러면서 앱테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이것이 이 스마트폰의 무형성, 핸드폰과 PC의 만남,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이 이 PC에 있는 CRM,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국회 스마트폰 심포지엄에서 엄청난 것, 저는 이것이 이명박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 중에 이거 빼놓고 잘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한당에서 들으면 또 나를 잡으러 올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든 어쩌든 이건 맞는 이야기니까 이건 잘했어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파격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가 온다 해가지고 핸드폰을 무한 지급합니다. 2008년, 9년, 10년에는 사람들한테 딱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회장님 스마트폰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폴더가 좋아. 아직 안 바꿔도 돼. 근데 지금은 깐난이부터 할머니까지 내일 모레 죽을 사람까지 폰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폴더 있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거 100만 원짜리 안 사고 그 옛날치 그냥 쓸 거야 하는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바꿔라겠어요?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것이 스마트폰의 생존의 부분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지하철을 탈 때 이 종이를 사가지고 넣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걸 넣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사람도 없애버리고 뭘 만들어놨어요? 기계 만들어서 카드를 사게 만들어서 일회용 카드. 자기들은 더 돈이죠. 근데 이 스마트폰 안에 칩도 들어와 버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상이 날마다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냥 당연히 변한 대로만 해라 근대로만 하는 객으로 사는 주체가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파격 보조금을 주면서 저는 이 말이 소름 끼치는 단어예요. 이 말이 성장 산업과 사양 산업을 규정을 합니다. 성장 산업은 스마트폰으로 이전되는 산업이 성장 산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표는 이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그러면 사양 사업은 뭐냐? 대체되는 산업. 그래서 2011년 2월 달에 코닥이 망합니다. 코닥이. 코 후비고 그냥 필름만 계속 만들다가 누구 때문에 망하냐면 코닥 때문에 망합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는 코닥입니다. 코닥은 이 가슴 속에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넣어놓고 필름이 세계 1위니까 이것을 권총을 못 빼고 지금 기존의 필름 사업의 이걸 빼내면 필름 사업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이거 넣어놓고 이것에 빨대를 꽂고 이 단물 빨아먹다가 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때 1위가 코닥이었고 2위가 후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후지는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으니까 차이가 나니까 니기들은 안 돼 새끼야 해가지고 이거 취해가지고 기고만장했어요. 인자 후지 니기들은 안 돼. 근데 후지는 이미 디지털화를 준비해버린 거예요. 코닥은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가 2011년 2월 달이에요. 다시 말해서 필름을 삼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아직도 여러분들은 잔재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2012 불과 10년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카메라로 찍을 때 여기 보세요. 하나 둘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거 아실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그렇게 안 찍습니다. 해가지고 10번, 20번 눌러봅니다. 옛날 우리가 필름으로 돌아가면 필름 24장, 27장짜리 이 필름 인화해가지고 쓰는 시대에 그렇게 눌러보면 한 대 맞습니다. 왜? 그래, 안 그래? 필름이 달아져. 그리고 인화된 것도 인화를 해야지 보는 시대에서 지금은 그 자리에서 숑숑숑숑 해가지고 200번 눌러도 뭐 달아진 거 없고 내가 지울 수 있고 이 자리에서 다시 찍을 수 있고 시대가 바뀌어버렸다고.
근데 이런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바꿨군. 이것이 당연히 없어졌군. 인류의 우리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사계가 정확한 나라예요. 사계가. 그러니까 적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콜라보 어제 제가 강의하는 과정에 이 장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어제 첫눈이 왔습니다. 첫눈이 대청봉에, 설악산 대청봉에. 이 그림 기가 막히죠. 오늘 여기 우리 실장님한테 올려라 했어야 되는데, 네? 여기는 가을 단풍이 들고, 응? 밑에 설악동 밑에는 단풍이 꽃이 정말 아름다워. 오늘 같은 날 일 안 하고 거기 가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 우리가 얼마나 슬픕니까? 이 위에는 또 눈이 딱 쌓여 있습니다. 이거 남우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강원도 이야기입니다. 설악산. 근데 공존한다. 아까 겨울과 산 중봉 위는, 중턱 위는 겨울이요. 이 밑에는 뭐예요? 지금 가을이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 세대, 지금 50살은 농경시대를 맛보고 산업시대를 맛보고 PC시대를 맛보고 스마트폰 시대 4세대를 한 번에 아우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30년 만에. 70년대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을 시작해서 40년 만에, 40년, 50년 만에, 반세기 만에 모든 것을 맛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58년 개띠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여기 58년에서 49년 해방 중에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보릿고개부터 시작해서 다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베트남을 봐보세요. 베트남은 더 빨라요. 우리보다. 베트남. 우리는 전쟁을 언제 했어요? 1950년에 하고 53년 7월 27일 날 전쟁을 종료한 것이, 아직 종료 전쟁을 하지만 정전 선언을 했어요. 이제 휴전을 하자. 베트남은 1975년도에 월남전이 끝났어요. 거기가 공산화가 됐죠. 그리고 거기 모여서 잿더미였어요. 근데 몽고 어느 나라든 지금부터 1년간이 거대한 기회예요. 그 기회에 1번에 뭐가 있냐?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공부해야 돼요. 스마트폰 단순히 쓰는 사람은,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게임의 노예가 되지만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재벌이 돼요. 1년 만에 가장 쉽게 1조에 갈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 게임이에요. 게임이라고. 게임 시장만이 1조를 10원도 없이도 1년 만에 1조, 2조, 10조를 갈 수 있는 아이템은 전 세계에서 입증된 건 딱 하나예요. 게임. 근데 최근 10년 동안에 게임보다 더 큰 시장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것이 코인이에요. 그러면 코인을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기여 아니요. 상조 시장이 나왔을 때 상조 시장이 기여 아니요 이야기했어요. 상여각에서. 현존하는 50년 동안 상여각에서 장례시장이 나오고 상조가 나오고, 이 상조가 이 구멍가게 종이하고 볼펜 하나 있었던 회사가 10조, 20조, 100조를 한 방에 홀딩해본 일이 벌어지는데, 아래 것들은 뭔 이야기예요? 상조가 불법이요. 이 상조가 서비스 해줘, 안 해줘. 이미 법에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트가 기여 아니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네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노직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는 공존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세계를 하나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합쳐버렸어요. 저희 시스템은 전 세계 네트 사상, 비욘드 네트, 실시간 네트로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는 세계 유일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내 생각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오프라인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전시킬 것이냐. 그 이전은 우리가 이전하라. 인터넷 오브 띵.
온라인 투 오프라인. 우리가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라. 이 오프라인을 온라인에 연결하라. 그 대표적인 회사가 우버라는 회사가 있어. 우버. 전 세계가 이야기하는 세계 최고 택시 회사입니다. 택시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이제 방금 제가 뭐라 했어요? 세계 최고 택시 회사예요. 근데 택시는 한 대도 없어요. 그 힐튼 호텔보다 10배 큰 에어비앤비 숙박 회사입니다. 방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 코세라 2,400만 명입니다. 학생이. 우리나라 국립 종합대학은 2만 명이 안 되고 18,000명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곳이.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코세라는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요? 2,400만 명. 여기 만든 창업자가 저보다 어립니다. 마이클 응이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 이 대학은 학생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교실이 없습니다. 교수가 없습니다. 무형과 유형을 학교를 인터넷 서버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교수를 찾아다니면서 교수 거 녹화해서 올리는 거예요. 학점을 따갈 때 교수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강의하면서 제일 우리가 목숨 걸 때가 언제예요? 이건 지금 전국 방송되고 있어요. 전 세계 방송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여러분들은 인트로백을 실천하고 회사 운영진들은 이 강의를 고급화 버전으로 만들고 일반화시키고 학문화시키는데 우리는 3월 1일 독립선언같이 33명의 회장단을 거느린 세계 최고 회사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온라인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쿠폰을 디지털화한 거예요. 기존의 쿠폰은 그러면 우리 거 이 시스템은 뭐냐? 이 한 장의 장표에 모든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이 한 장의 장표. 약간 바뀌었죠. 오프라인에 있는 쿠폰과 전단지를 디지털화 했다 그 말이에요. 디지털화. 그리고 거래에서의 덤 우수리를 개량화, 토큰화 했다. 이 네 줄이 저희 시스템 처음이자 끝이에요. 처음이자 끝이다. 그러면 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완성한 것이 TODC, 토큰 오브 디지털 쿠폰.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쿠폰을 디지털화하고 이것을 덤으로 개량화, 토큰화했다. 개량화했다. 이것이 저희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영어 표현을 해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기존에 그러면 아까 여기 지금 무엇을 들고 나온 거예요? 쿠폰 반복되죠. 쿠폰은 내가 발행한다, 내가 책임진다요. 근데 저희는 디지털화 시켰기. 디지털 쿠폰은 내가 책임질 수 있으나 책임지겠다 안 지겠다? 지겠다. 단 나한테 안 가져와도 된다. 나하고 약속해놨으니까 약속음이 그잖아요. 마지막 이서만 정확하면 거기서 누군가는 처음에 발행한 사람이 지급을 하는 것처럼 나한테 이 쿠폰을, 이 토큰을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나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근데 내가 여기서 받았는데, 강주 가는데 꼭 여기 와가지고 오 교수님한테 할 필요 없이 어디 가서 되어 있는 곳에서 나는 사용하면 된다. 무엇의 형태로? 덤이 책임지기 때문에, 가맹점이 책임지기 때문에 이 룰이다. 모든 코인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저희는 수급, 매도,
매도 자체가 매수다. 왜? 매도 자체가 매수다. 무엇에 의해서? 덤에 의해서. 끼어 팔기에 의해서 이것이 매수다. 이런 이론은 전 세계 경제학사를 뒤흔드는, 세계사를 밀고 갈 수 있는 역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론으로 들어가서 짧게 한번 봐보면, 우리가 비욘드 마켓, 비욘드 몰, 우리가 쇼핑몰, 몰, 이것이 다단계 일반 제품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제품을 집어넣을 수 있다. 누가? 대리점이 되면. 저희는 대리점과 오토몰이라는 형태로 대리점이 되면 제품 런칭을 할 수 있고, 제품 런칭가와 쇼핑몰에 있는 이것이 세뇨리지고, 이 가격 내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어디서 하니까? 스마트폰 내가 하니까. 옛날에는 도박장을 하우스락 해가지고 도박장을 차려가지고 마늘밭도 하고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고스톱을 쳐버립니다.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이 고스톱이 공짜로 치고 있는지 어떻게 치고 있는지, 네 요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걸 단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페이스북이 22억 명입니다. 22억 명의 회원을 거느린 나라는 없습니다. 카카오톡이, 우리나라 카카오톡이 1억 7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 허락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앱 세상은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경계를 허물고 가려면 통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통화가 환율, 그리고 리플이 가져간 원래 해외 송금 영역은 스위프트망하고 환칙이 두 개밖에 없어요. 스위프트망은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환칙이에요. 불법은 안 되죠. 스위프트망을 운영하면 100만 원당 8만 원 수수료를 내니까 너무도 크다 그 말이에요. 리플은 그것을 파고들었어요. 그것의 오프라인을 리플은 파고들었다고. 그래서 3위 코인이 된 거예요. 리플은 시가총액이 50조입니다. 저희는 오늘 현재 가치가 550조입니다. 근데 그것에 지금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리점은 물건 런칭, 가격 파괴, 모바일 다이소, 모든 제품이 내가 대리점이, 그러면 나는 제품을 어떤 제품에 내가 런칭시킨 제품에 치중해서 모바일 다이소를 가지고 가는데, 내가 팔았던 사람이 다시 고등어 사 먹겠다 하면 그 코인으로 고등어를 사 먹으면 나한테 돈이 들어. 근데 내가 고등어 가게를 차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는 회원 모집만, 모든 사람은 100명 인트로 100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상조 푸마시 상조가 오토몰에는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쿠폰, 일반 쿠폰, 아까 쿠폰을 명시해 보면, 아까 쿠폰은 나는 발행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 쿠폰은, 기존의 쿠폰은 버릴 수 있다, 찢을 수 있다, 그곳에서 쓴다, 기한이 한정되어 있다. 이걸 다 뛰어넘는, 나는 발행한다, 내가 책임질 수 있으나 틈이 책임진다, 가치 가맹점이 책임진다. 이 책임은 어디에서 약속이냐? 이 약속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가격에 모든 사람이 거래한다. 덤이라는 형태로 받아주기 때문에 니기들이 어디서 코인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나는 니기들이 가져오면 코인을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있다 없다. 매수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매수자가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 1000만 명 넘어가는 순간 저는 전 세계를 삼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코인을 발행하는데 여기는 버릴 수 있다, 버릴 수 없게 우리는 디지털화했다. 찢을 수 없게 디지털화했다. 그곳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확장되고 있다. 나는 우리가 명시된 가격에 거래를 하고, 명시된 가격에 거래한 사람이 상호 교차의 상호 이익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발행했던 누구든지 요구하면 받아준다. 이 시리즈는 없다 그 말이야. 그 회사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격 공시만 하면 됩니다. 그 공시만 따르면 돼요. 지금 어제 그 목포에서 늦게 올라와 가지고 강병중 대표하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어플을 쪼개서 관리하는, 자기 어플을 만들어줘 버리는. 근데 그 어플의 안에 있는 포인트는 다 호환되게 만들어 버리면 자기가 코인에 다 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기가 더 좋겠죠. 그리고 확정형이다. 2020년 01월 달에 어떤 형태로든 200만 원에 가겠다. 2019년 01월 달에는 15,000원에 마치겠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가 1년 언저리에 10개월, 이제 10개월을 지나가면서 어제 뭔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1월 1일 날 시작하기 전에 프리세일을 했던 사람이 그 이름을 밝혀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박재영 사장이 소개해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 허벌나게 욕하는 거예요. 왜? 그때 소개해준 거 하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렸어. 여기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대표들 같은 경우 아버지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소개해놓고 저는 도망가 버렸어. 저희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면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 이전치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다른 회사는 반품 나오면 죽습니다. 이건 반품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애매하면 센트럴라이제이션, 중앙에서 너 반품해. 그때 1년 전에 그 산 거 코인 내놔. 돈 그 500만 원 줄 테니까. 이미 100배 올라버렸는데 500만 원 내줄 테니까 너 좋은 말 할 때 지금 5억 내놔.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 불법, 줬다가 뺏으면 불법이죠. 지금 전주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제 목포에서 일어나고 있고 강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나간 사람이 원래 그 복 있는 집은 집 나간 며느리가 애기배 갖고 온다고. 옛날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에는 이거 욕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왜 국가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거잖아. 이게 나라기도 안 나는데 지금 외국인 수입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왜? 결혼을 안 해버리니까 여자들이. 여건이 세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비욘드 쿠폰, 우리 거 쿠폰은 샌드 투 너에게로 보낸다. 그럼 쿠폰이 어디서 발생하냐? 오토몰에 100게임이 발생하고 공짜몰에 2개씩 1000일 동안 한 번 공짜몰에 들어오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광고하고 연계돼서 돌아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광고에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왜 꼭 써야만 하느냐? 기존 광고를 벗어나서 저는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 피부 습도 측정기부터 시작해갖고 이거 3급 의료계예요. 1급, 2급, 3급, 4급. 4급은 의사만 취급하는 것이고 그 고주파, 저주파, 레이저 이런 것은 3급이에요. 이게 의료계의 최고죠. 이거 의료계의 최고.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것이 그 비염 치료기예요. 비염 치료기라고. 저는 비염 치료기, 여러분들은 이걸 팔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파는 방법, 제가 한 달 전에 이거 가지고 다녔어요. 안 가지고. 저는 비염 치료기를 옛날부터 찾았는데 이 앞주 파주에서 이걸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선물 받았으니까 이거 집에다 놔둬야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다녀야 되겠어요. 에? 가지고 다니는데 그 정읍에 가서 배 회장이랑 제가 식사하면서 의사들을 만났는데 이거 여기 보이죠? 여기 보여요? 이것을 끼고 제가 그 의사들 10명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딱 그러니까 이렇게 다닌 놈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이렇게 다닌 놈 봤냐고 안 봤냐고.
변태가 아니면 이거 뭐예요? 물어본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안 물어본 애들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광고예요. 이거 하고 다니니까 오간의 중심이 뭐야? 코잖아. 제일 불편한 것은 없으면 제일 불편한 것은 실제로는 뭐예요? 장님이 눈이 없는 것이 제일 불편하죠. 근데 모든 병의 근원이 비염이다고. 비염의 뿌리가 이리 가면 백내장, 녹내장이 되고, 이리 가면 중이염이 되고, 이리 가면 치주염이 되고, 내막염이 되고, 이 비염의 뿌리에서 모든 건강이 체킹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비염을 치료해야 돼. 근데 비염기가 다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쉴 수 없는 장기가 있어요. 눈은 저녁에 감고 자잖아요. 눈 뜨고 잡는 놈도 있지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입은 밥 먹고, 또 밥 먹고 말하고, 뽀뽀할 때 빼놓고는 또 쉬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명상도 하고, 잠잘 때 조용한 곳에서 자니까 귀는 쉬고 있어. 근데 뭐는 못 쉬어요? 코도 너도 고생하니까 1시간 쉬어봐라. 이럴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병이 제일 오간의 중심이 코라고. 근데 살면 살수록 이제 무서운 것이 눈, 코, 입이에요. 병이 제일 무서운 거. 근데 병이 나봐야 돼. 이빨이 다 없어봐야 이빨이 소중한지 알고, 눈이 실명을 해봐야 눈이 소중한지 알듯이 우리는 비염을 치료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딱 하고 다니까 이거 있으니까 전주에서 사겠대. 이거 100만 원에 파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반 가격에 크라우딩 펀딩을 하려고 그래요. 한 600개만.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팔 것이냐, 모든 것을 만들 때는 이만기 같이 만들지만 이거 파는 것은 마케팅이다, 그 말이에요. 1776년 고전학파 경제학이 나올 때는 세이슬로라고 만들어 놓으면 팔렸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때는 뭐가 중요해요? 공급이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케인즈한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는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케팅,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 단어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만들기 때문에 무한대로 만들어 놓고 살 돈이 없으면 못 사가잖아요. 그때부터 현대 경제학이 탄생하고 현대 마케팅이 탄생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 점이 1959년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저희는 게임 버전을 오토몰, 공짜몰, 대리점몰, 빙고라는 곳에서 게임을 하게 만들고 낙첨에 포커스를 맞추고 게임 중에 패자의 게임에 돈을 넣어놓은 게임은 저희 시스템밖에 전 세계에 없어요. 이 낙첨에다 네트를 넣어놨어요. 이 다음에 비욘드 네트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비욘드 코인. 우리 코인은 채굴형과 발행형을 동시에 가져가요. 11월 1일부터 이 공짜몰은 완전한 채굴형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채굴형으로 완전히 간다는 말은 코인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이죠. 근데 무엇으로 채굴하냐? 게임으로 채굴하고 낙첨에 네트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코인은 이것이 발행형이에요. 옵션에 의해서 토큰을 발행했는데 몇 개 단위로 파냐? 연계해서 무한대로 팔고 싶은 만큼 파는 거. 이걸 가치를 느낀 사람은 사각의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거예요. 세뇨리지, 화폐 발행 차익. 국가는 화폐를 발행합니다. 기업은 주식을 발행합니다. 개인은 코인을 발행합니다. 이 발행 비용이 얼마냐? 발행 비용이 이것은 종이하고 인쇄비겠죠. 이것도 종이하고 인쇄비겠죠. 꼴랑 종이값이에요. 이 코인은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그러면 거둔 금액에 비용 차이가 많죠. 비용 차이가 많다, 그 말이야. 근데 비용 차이가 많은데 우리는 타인, 이렇게 비용이 많으면 뭐냐, 안 팔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숫자가 쓰레기가 되어볼 수 있고 종이가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봤어요. 페루라든지 이런 나라 케냐나 이런 데 딱 그 맥주 한 병 사 먹기 위해서 술꾼이
돈을 트럭으로 싣고 가는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날마다 보고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상황에서 신흥국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침하면 누구는 독감 걸려서 죽는다고. 지금 신흥국에서는, 그 중진국에서는 제일 막강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은 그렇게 기침하고 옆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이 안전하게 있다는 말은 한국이 20년간 세졌다는 뜻이에요. 아까 2009년 스마트폰 심포지움에서 스마트폰 시대가 되는데 스마트폰의 최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지만. 그리고 우리는 끼워 팔기, 주식하고 끼워 팔기를 하겠다, 물류하고 끼워 팔기를 하겠다, 코인은 무엇으로 주겠다? 공짜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가 필요하고 독보적인, 그래서 오늘 임일혁 회장님하고 우리가 일정 부분 조인식을 하려는 것이 뭐냐면 제품 많이 찾을 필요 없이 그 소재 하나면 모든 제품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기억을 못하는데 지자기 결핍증이라고 있어요. 지자기 결핍증. 들어보셨어요? 5층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지자기 결핍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황장애, 이런 우울증 이런 걸 다 가져요. 우리가 무서운 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뱀 5층 이상의 20층, 10층, 박나희 대표 10층이죠. 8층 이런데 10층에다 뱀을 키우잖아요. 뱀 죽습니다. 무조건. 에? 왜 죽어요?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없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땅을 받고 살다가 지금 어싱도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싱도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고. 우리가 신발 벗고 토요일 일요일에 산에 가서 타잔처럼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저는 산에 가고 바다 가면 슬리퍼 안 신고 다니잖아요. 우리 대표들은 뭐 찌른다고 걱정하지만 저는 어싱 책을 읽고 평소에 어싱 못하니까 집에서 나올 때 이 구두 신고 나오고 하루 내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비타민 D도 못 보고 우리가 병 걸릴 무한대의 개연성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끼어팔기를 하겠다. 이 세 가지에 물류하고 코인을 넣어서 팔겠다 그 말이에요. 주식을 잘못 팔면 유가증권법 위반입니다. 근데 물건 주고 주식을 공짜로 덤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마케팅이 그래서 덤이에요. 거래는 덤을, 쿠폰을 뿌리고 덤으로 거래하는 이것을 계량화해서 가는 세계 최초 매도 매수가 확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세상은 비욘드 네트, 기존에 했던 방식의 네트가 아니라 회사 중심의 네트가 아니라 내 중심의 네트를 하자. 첫 번째 성공우사, 소개수당을 내가 결정하는 마케팅, 그리고 직급 부여제란 회사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다 그 말이야. 내가 TA2면 TA2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고, 내가 내 옵션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스카우트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아닌 스카우터가 아닌 컨설턴트, 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트는 피넷입니다. 피넷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가 납니다. 피가. 우리가 게임에 낙첨을 연결해서 네트를 만들고, 트랜스퍼를 통해서 수수료 네트를 만들고, 우리가 지금 한 달 이내 뱀피 샵의 수수료를 피로 쏟아내는, 지금 뭐 V페이 이런 이야기 다 죽습니다. 중간말 생략해보고 예를 들어서 10만원 긁어놓으면 8만원은 쓰고 2천원씩 쭉 온다. 10일 뒤에는 어떻게 주는데? 그러니까 그 10일 뒤에 그 재구매를 왜 하냐고. 8만원을 거기다 포인트를 넣어놓고. 마케팅이 불안하다 그 말이야. 우리는 마케팅이 수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샵, 페이, 코인, 이것을 내 덤 777의 회원을 모집하고 지역
공간, 돈 필요 없이 공짜에서 무한대까지 이주하라. 퍼니랜드로. 응? 가상도시 퍼니랜드의 입주 시민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